예, 안녕하세요. 동력학 14.3장 내용이고요. 아까 수업 때 그 오디오가 안 들린다고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제가 스트리밍 올라간 거 영상을 다시 보면 되겠거니 했는데 거기서도 오디오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내용을 새로 찍어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14.3장에서 주로 다뤘던 내용은 F는 MA에 대해서 유체역학에서 F는 MA라고 쓰지 말고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네, 운동량의 변화량인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운동량의 시간 변화량이 힘이다라는 식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정상 상태라는 거를 우리가 가정을 하면은 정상 상태에서는 시간에 대한 물리량의 변화량이 0이니까 얘가 0이 됐죠. 그래서 이게 남았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식을 썼어요. 네. 이 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주 다룰 프로펠러의 해석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때 오디오가 안 나왔다고 해서 그걸 좀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추진기, 프로펠러라는 거는 얘가 작동하는 원리는 물을 뒤로 밀어내면서 자기는 앞으로 가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배 선체를 밀면은 배가 앞으로 쭉 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만드는 걸 우리가 추력이라고 하고 영어로 스러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배가 추진기가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물을 뒤로 밀어내요. 당연한 얘기죠. 작용 반작용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배가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어요. 배가 저 멀리 추진기에서 저 멀리에서 유동이 오고 있는 거죠. 배가 가는 속도로 온다고 보면 되겠죠. 배가 앞으로 가는 속도로 유동이 오고 있는데 추진기가 걔를 빨아들여서 뒤로 밀어내면서 반작용으로 더 힘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추진기를 지나면은 유동이 추진기가 물을 뒤로 콱 하고 밀어줬으니까 더 빨라졌겠구나. 추진기 뒤로 나가는 유동은 더 빠르다. 원래 들어오던 속도보다. 그래서 V2가 V1보다 빠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추진기를 해석할 때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조류발전 터빈이나 풍력발전 터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제가 얘기하는 터빈이라는 거는 어떤 유동에서 에너지를 얻어서 전기를 만드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걔는 그냥 어떤 빠른 바람이 들어오면은 거기서 에너지를 뽑아서 운동 에너지를 뽑아서 전기를 만들어서 걔는 빼내니까 나머지는 운동 에너지를 좀 빼앗겼죠. 유속이 느려져요. 빌빌거리면서 뒤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작동 원리가 프로펠러와 반대가 되죠. 어쨌든 그래서 프로펠러 입장으로 계속 설명할 텐데 프로펠러는 들어오는 속도보다 나가는 속도가 빨라요. 그 다음 우리가 그 유체역학 얘기를 할 때 어떤 추진기를 둘러싼 가상의 원통을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는 추진기가 뻥 뚫린 물속에서 구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딱 어떤 라인을 어떤 관을 따라서 그렇게 유동이 흘러가는 건 절대 아닌데 그래도 추진기 날개 끝 기준으로 여기를 거쳐가는 유동에 대해서 쭉 따라간다면 뭔가 어떤 경계선이 나오겠죠. 경계선들로 구성된 면을 경계면이 될 거고 그거는 하나의 튜브처럼 나올 거예요. 그거를 이제 추진기 주위를 흘러가는 그런 튜브를 우리가 슬립스트림이라고 하고 그러면 여기를 지나는 이 슬립스트림을 따라서 거쳐가는 유동이 추진기에 들어온다. 그러면 저기 앞에서 V1이랑 그다음에 추진기 뒤에 V2를 크기를 비교를 했을 때 V2가 큰데 슬립스트림의 면적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슬립스트림 전체로 들어오는 유동이랑 나가는 유동의 크기는 서로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슬립스트림을 통해서 시간당 들어오는 유동입니다. 나가는 유동 크기랑 같아야죠. A2, V2라고 순서대로 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봤을 때 물의 밀도는 똑같으니까 지워버리면은 서로 같아야죠. A2, V2랑 A1, V1이랑. 근데 V에 대해서 V2가 훨씬 크다고 했으니까 두 항에 대한 등식이 만족을 하려면 A1이 A2보다 커야겠죠. 그래서 슬립스트림 봤을 때 추진기 앞쪽이 더 커요. 얘랑 얘의 곱이 서로 같기 위해서. 근데 그래서 슬립스트림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여러분들이 추진기 성능을 고려를 할 때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게, 여기서 A3라고 표현되어 있는 추진기 위치에서의 성능입니다. 근데 추진기 위치에서는 단면적이, 이 슬립스트림이 지나는 튜브 단면적이 정해져 있죠. 지름을 D라고 한다면은 그 지름을 D로 갖는 디스크 원판의 면적이 A3가 돼요. 그래서 A3는 우리가 알고, 혹시라도 A1, V1이나 A2, V2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거나 실제로 잴 수 있다면은 V3도 같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추진기 저기 앞에서 들어오는 속도, 추진기 뒤로 나가는 속도, 그 다음에 AV는 뭐 어떤 점을 택하든 어떤 위치를 택하든 같은 값을 가져야 되니까 AV는 여러분들 취향대로 고르시면 되고요. 그래서 F, 추진기가 물을 뒤로 밀어내면서 가해주는 힘은 얼마다? 라고 여러분들이 식에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이 슬립스트림 튜브를 통해서 들어오는 유동이랑 나가는 유동에 대해서 운동량 차이를 가지고 힘을 구했는데, 결국엔 이 슬립스트림 튜브 안에서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추진기만 유동에 힘을 주잖아요. 나머지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추진기가 주는 힘이 이 슬립스트림을 지나는 유동이 받는 힘에 같다라고 되니까 얘는 추력 T라고 많이 씁니다. 추력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럼 그 추력을 통해서 추진기가 전진을 하고 있을 때 유동에 해준 파워, 인류를 생각할 수 있어요. 앞에서 배웠듯이 힘과 속도의 닷프로덕트, 내적이 인류이죠. 그러면은 힘은 얼마였어요? 아까 이렇게 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V가 중요한데, 추진기 입장에서의 V이기 때문에 추진기가 자기가 느끼는 속도는 추진기를 거쳐가는 유동의 속도거든요. 저기 멀리에서 어떤 속도로 온다. 나를 지난 애가 어떤 속도로 간다. 걔는 추진기 입장에서의 유동 속도가 아니에요. 추진기 입장에서의 유동 속도는 딱 자기 그 디스크 면을 통과하는 요속입니다. 그러니까 V3를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추진기가 해주는 일률이라는 거 하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고, 그럼 얘를 이제 뭐에 쓰냐라고 했을 때, 앞에서 여러분들이 유효 동력이라는 거 제가 한번 설명했을 거예요. 유효 동력이라는 거는 배가 갖는 저항이랑 배가 전진하는 속도죠. 여기 V랑 뭐 V1, 2, 3랑은 딱 같은 값은 아니에요. 그냥 배가 일정한 속도로 간다고 했을 때 그때 V입니다. 그러면 이게 유효 동력인데, 얘는 배를 앞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동력이야. 배가 일정한 속도 V로 가는데 필요한 동력이고, 걔를 누가 주냐? 추진기가 줘야죠. 그럼 추진기가 내는 힘이랑 추진기 입장에서의 속도랑 그거를 조합을 하면은 추진기가 내는 일률이 나오죠. 걔랑 유효 동력도 일률이에요. 추진기가 내는 일률이랑 배에 요구되는 유효 동력이랑 서로 크기가 같으면은 배가 일정한 속도로 갈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 배 추진 시스템은 이것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뭐 무슨 손실도 있고 다른 효율도 있고 한데, 큰 틀에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추진기가 내는 일률이랑 배가 일정한 속도로 가는데 필요한 일률이랑 서로 크기가 같아야 된다. 네. 그래서 아까 오디오가 안 들린다고 해서 이제 제가 원래 계획은 그냥 시험에 안 된다고 치고 넘어갈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이 애초에 아예 오디오가 없어 버렸으니까 아예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안 하는, 비대면 학생들한테 얘기를 안 하는 것도 뭐 하겠다 싶어서 따로 찍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그러면 원래는 시험에 안 된다고 했지만 아예 다시 정리를 했으니까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다시 얘기를 드리고, 이 내용 바탕으로 저기 연습 문제 좀 풀어보시면 아마 어떻게 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식이 어떻게 나온다라는 것보다 그냥 얘를 어떻게 써서 푼다 정도는 아마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상세한 내용이야 유체역학 수업에서 2학기나 3학년 1학기 때 배울 거니까 뭐 지금은 그냥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수업에서도 대충 이 정도 얘기만 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